오늘은 지식공유 세미나 연사로서 글로벌 융합스쿨 학장이신 박노섭 교수님께서 국내 리걸테크의 현실과 미래를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노섭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스크 좀 벗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안에 가급적 좀 빨리 해서 15분 안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 법학입니다. 형사법을 전공을 했고요. 순수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작년에 이제 R&D 사업 이제 한 100억 정도 규모로 하는 이제 R&D 사업 이제 주관을 좀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제안을 받고 좀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이쪽에 어떻게 접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론과 어떤 기술이 접목되는 분야에 대한 발표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전반적인 과정이라든지 향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 하는 중심으로 내용을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해 수사 경찰 처리 범죄 사건 150만 건. 매일 수백 장의 종이와 싸워야 하는 수사관들의 수사 서류 제작 시간 중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5%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가 없도록 명확한 결론을 내기 위해서 사건을 꼼꼼히 파악하다 보니 사건 처리 속도는 더뎌지고 피로도는 높아지고 있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수사 문서 작성을 돕고 검토를 지원하면 어떨까? 딥케이스 시스템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내용과 수사관의 메모를 스마트 검색, 관련 문장을 자동 추천해 줌으로써 더 쉽게 인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참조할 수 있는 작성 예제를 추천받음으로써 보고서를 보다 손쉽게 작성하고 수사 경력의 차이로 인한 질적 편차가 없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보고서 작성이 가능하죠. 수사 심사관은 보고서에 자동으로 태깅된 데이터와 타임라인을 통해 주요 범죄 사실에 대한 흐름을 통찰하고 중요 논중 구조의 시각화를 통해 자료의 논리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고 요약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가장 목적에 맞는 유사 사건을 검색할 수 있고 국내 최고의 수사 전문가들이 공동 개발한 주요 문구와 증거 목록 등을 기반으로 보안 사항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받습니다. AI 기반 딥케이스는 정확한 데이터로 객관적인 수사 검증을 지원하고 서류 작성 시간 단축으로 수사 품질의 객관성을 보장하며 더 건강한 수사 환경을 만듭니다. 네, 지금 영상을 보시고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아마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실제 이제 여기 이공계 이제 전공으로 계신 분들은 기술 수준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내에서 본다면 이런 기술 자체가 이때까지 접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결론에 해당될 수도 있는데 현재 지금 우리 학교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하고 있는 R&D 부분이 어느 정도의 도메인 지식과 결합이 되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서로 연결되기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경찰에 가장 필요한 게 경찰 요번 형사소송법도 개정되고 검찰청 개정이 되면서 아마 경찰 수사권이 대폭 확대되고 책임 수사가 이제 이렇게 확대되다 보니까 인력은 작은데 일이 엄청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떤 AI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없을까? 이제 이게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이제 그 과제가 정부 예산 80억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 부담금까지 합하면 한 100억 정도 되는 4년짜리 프로젝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사전 조건도 물론 있습니다. 뭐냐면은 작년에 이제 법률이 개정돼서 2024년도 10월 달부터 이제 시행되는 법률에 따르면은 모든 수사 서류가 이제 문서화됩니다. 그러니까 전자 문서화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계가 읽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조건도 여러 가지 이제 배경이 있는 데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수사를 끝내고 나면은 이제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만 하면 끝났지만 이게 예전에 이제 보내면 이제 검사가 다 확인을 하고 또 필요하면 또 피의자 불러가 조사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제 경찰이 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검증까지도 이제 경찰이 또 맡아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실제로 역량도 늘어나야 되고 책임도 늘어난 반면에 일도 많아졌는데 사람은 그대로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 이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가급적 편하게 해야 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검증 단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검증을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이제 이 부분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공학 베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직접 개발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이제 한림대 여건을 좀 더 파악을 하고 했었으면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4개 기관에 들어와 있는데 한 2개 정도는 한림대가 맡아서 할 수 있는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초기에 시작할 때는 이제 그런 정보가 없다 보니까 모든 기술 부분은 다른 기관에 다 맡겨버리고 제가 이제 총괄하는 뭐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나 이쪽으로 맡겼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이 너무 아쉽습니다. 사실 좀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모았으면은 지금 스펠릭스가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KT 한국전자기술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맡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비용이 거의 한 40억 가까이 되는 비용입니다.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경찰대학에서는 대학원생까지 합해서 총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 매년 개최되는 치안 박람회가 있습니다. 치안 박람회에 저희들 이제 홍보를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지난 이제 10월 달에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제 저희 박람회 시연하는 장면을 보고 갔고요. 원래는 VIP 용산 VIP가 저걸 이제 보게끔 돼 있었는데요. 2년차 개발 사항이다 보니까 3배수 안에는 저희께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빠지고 경찰청장까지만 지금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에 지금 경찰청 예상으로는 아마 저희 사업이 내년에는 아마 경찰의 날 때 대통령 앞에서 한번 시연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범죄 대상의 5개 종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R&D다 보니까 5개 종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경찰이 다루고 있는 범죄는 550개 정도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545개의 범죄 유형을 R&D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일반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추후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을 효과성을 입증이 되면은 경찰이 안 받을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범죄까지도 이제 한림대에 좀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사에서 이제 사건 재구성을 하고 검증까지 이번에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되면 이제 역으로 이제 추리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갈 수 있거든요. 데이터가 모이고 있으면은 그럼 이건 추후 과제로 당연히 연결해서 지금 한 번 더 신청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데이터를 지금 이제 판결문을 한 10만 건 정도 지금 데이터 분석을 해서 DB로 구축을 할 거기 때문에 단순한 로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은 그래서 범죄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다 뽑아낼 수가 있고 이건 아마 추후 과제로도 계속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기술 위에는 대표적인 3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법률 시장 이렇게 하면 이제 공공 법률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민간 법률 시장이 있습니다. 이제 민간 법률 시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변호사법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제 공공 법률 시장 같은 경우는 경찰관이나 뭐 검사든 법원이든 상관없이 본인 어떤 권한을 유지하겠다 이것보다도 업무 편의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가치를 둔다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편의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을 열기가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이제 공공법률 시장을 먼저 두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에서 제가 이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찰청에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이런 연구 R&D 사업이 많이 성공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검찰청이나 법원에서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분들이 나중에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니까 나가게 되면은 민간 시장에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주변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안 R&D 관련해서 지금 경찰청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R&D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5,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최근 작년에 이제 500억까지 R&D 예산이 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 보시면은 조그맣게 이제 했는데 한 2, 30억짜리 정도로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100억 이상의 대형 과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자치경찰 제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자치경찰 중심의 또 R&D 사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순찰이나 예방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지금 R&D 사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게 지금 법적으로 지금 법률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R&D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특히 이제 경찰청 단위로 지방경찰청 단위로 또 시행하는 여러 가지 R&D 사업이 나올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이제 치안 데이터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위로 올라가서 이제 리걸텍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법률 시장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아마 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로톡 사건이라고 일명 로톡 사건인데 거기 개발해서 평량을 예측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래가지고 대한변협과 이렇게 법정 다툼이 일어났는데 무죄가 최종적으로 선고가 됐거든요. 무죄가 선고가 되고 아마 좀 더 많이 열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변호사법이라는 큰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열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공공법률 분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시범사업 목표로 2,000억 규모의 지금 일반 사업입니다. 일반 사업을 이제 해서 스마트폰 4.0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런 부분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세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계속 뭐 R&D 과제로 연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 같은 경우도 지금 연간 500억 규모 정도의 R&D가 이제 신규 발주가 됐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R&D 비중이 치안 R&D가 한 3%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40조 이제 못한데요. 30조 규모. 작년 22년도에 지금 R&D 예산이 30조입니다. 29조 7천억 정도인데 실제 한 30조 규모 보면은 한 3%면은 9조 정도의 사실 미국과 비교한다면은 9조 정도의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500억이면요. 0.15% 정도입니다. 현재. 그럼 결국은 향후에 치안 관련되어 있는 R&D는 확장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당장 그 이태원 참사 사고가 났을 때 지금 당장 경찰청이 시행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압사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뭐 부분을 R&D로 바로 이렇게 또 지금 요청을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 뭐 그다음에 환경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여기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일반 사업, 그다음에 R&D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연구 체제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전반적인 치안 R&D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수사 관련해서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보통 이제 경찰관 인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뭐 인력 배치를 하고 근데 인력이 1,000명 배치한다 해서 경찰서가 지금 250개거든요. 250개인데 지방청이 14개입니다. 실제 근무처가 한 300개 정도 되는데 1,000명 배치해도 한 경찰서가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붙여놔봐야 표시도 안 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은 어떤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사실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증가될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보면은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기술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고요. 도메인 지식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고 두 쪽을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통역을 하는 사람 같이 중간에 한 사람이 붙고 그다음 전문가와 그다음 기술 전문가 같이 결합이 되면 사문 체제가 형성이 된다면은 아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지금 R&D 뭐 100억 나와서 금방 딴 건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한 2년 정도의 사전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처음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채택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상당히 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영상에서 좀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사실 엄청 힘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통 제가 여기 연구하면은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하다가 갑자기 50배 뛰어가지고 100억을 하니까 너무 심적으로 너무 힘들기도 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었었는데 또 2년 지나니까 너무 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때까지 배웠던 노하우가 또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 좀 계속적으로 R&D 과제를 좀 수주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겪지 않으려고 민간 연구기관과 좀 공동으로 산학연구소를 공동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민간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도 제가 좀 알아야 되고 해서 이제 산학연구소로 공동으로 지금 HM 컴퍼니 회사와 지금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견을 지금 2명을 받아서 현재 연구소에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중에는 규모를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복강 연구소 안에 이제 박사과정 포함해서 연구원이 총 이제 9명이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수준이 좀 올라간 상태라서 추후 과제도 아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주를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사업화로 연결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있는 게 경찰 입장에서는 고소고발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받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반려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죠. 안 받는 걸 반려라 그러는데 반려제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신문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일을 안 하려고 한다. 경찰이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고소 경감 방안 여러 가지 대책을 내는데 뭐 백약이 무효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그러면은 본인이 만약에 어떤 고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거기 입력을 했을 경우에 이게 고소 사건이 된다 안 된다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만약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부분을 내후년이죠. 그러니까 내후년 연구 과제로 현재는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 1년 동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만 그 이제 기획 보고서 형태로만 채택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또 이제 내후년에 공고가 되고 공고가 되면 또 입찰을 참여해서 아마 이렇게 수주를 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 3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상당한 기초 데이터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통해서 새로운 연구 범죄 추리까지 한번 도전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 민간의 영역으로 이렇게 점점 접근을 시키면서 좀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